자, 그럼 137쪽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나옵니다. 별표 4개 때려주세요. 별표 4개. 출제 가능성 100%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37쪽. 별표 4개. 자,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사실 가격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뭐냐?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양의 반응이 얼마나 오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지표를 우리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자극을 줘요. 어떤 자극을 주냐면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양의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양 보는 거예요. 양. 질 보는 게 아니고. 그 퀄리티, 질을 분석하는 것을 정성적 지표라고 하거든요. 양을 분석하는 지표를 정량적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그럼 이때 가격 탄력성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가격을 10%만큼 변화시켰을 때 양의 변화도 10%만큼만 오더라. 그런 경우는 탄력성이 1이라고 해서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부릅니다. 단위 탄력. 그리고 자극을 10% 줬을 때 반응이 20%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탄력성이 2니까 1보다 커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극 10의 반응이 5%밖에 안 왔다. 그럼 탄력성이 0.5니까 1보다 작아지겠죠. 그때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극 10의 반응은 전혀 없다. 제로인 경우. 그럼 그때는 10분의 제로 해서 탄력성이 0이 되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극 10의 반응이 무한대가 오는 경우는 탄력성의 값도 무한대가 되어서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극을 준 만큼만 반응이 올 때를 탄력성 1이라고 해서 단위 탄력. 자극을 준 것보다 양의 반응이 많이 오는 경우를 탄력. 적게 오면 비탄력. 안 오면 완전 비탄력. 엄청나게 오면 완전 탄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값이 제로입니다. 제로. 1과 비교하고 최대값은 무한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볼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요 값이 그 가격과 수요량 자체가 원래 반비례 관계입니다. 마이너스 관계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그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우게 됩니다. 좀 이따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기울기하고 관계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탄력성과 기울기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반비례란 말은 알고 계시겠지만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고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는 크고 뭐 그래요.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아까 배웠잖아요.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작아서 완만해집니다.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커요. 기울기가 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급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처리를 해드릴 거냐면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기울기 값을 4개를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4개를 제시하고 그 등산하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산객입니다. 이 사람. 등산을 하는 사람인데 기울기 4개를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하나는 완만하게, 하나는 좀 가파르게, 하나는 좀 수평으로, 하나는 수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등산객의 머리를 콕 이렇게 집어서 등산로 출발점 4개에다가 딱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요까지를 제가 자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극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등산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건데 반응이 많이 오면 탄력이고요. 반응이 쬐깐만 오면 비탄력이고 반응이 전혀 없으면 완전 비탄력이고 뭐 그래요. 그러면 완만한 길은 등산을 잘할 수가 있죠. 이런 길은 탄력적인 길이다 하시면 돼요. 가파른 길은 조금 가다 지쳐서 더 못 가요. 반응이 적게 와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 평지입니다. 등산로가 아니라. 그럼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어요. 이런 길은 완전 탄력적이다. 네 번째 길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됩니다. 요거 수직이라서요. 요거는 반응이 전혀 없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지문에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으로 주지 않고 기울기로 줬을 때 수평이면 완전 탄력, 완만하면 그냥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요 개념을 잡아주시고 뭐 이건 몰라도 되는데 뭐 5개가 있으니까 한번 더 소개해드리면 탄력성이 1인 경우가 있어요.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르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직각상 곡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직각상 곡선이란 건 요런 형태를 직각상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마이너스 100원, 200원 이런 개념도 없고 마이너스 10개 사고 20개 사고 이런 개념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직각상 곡선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배우셔야 될 탄력성은 항상 A의 비탄력성이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A의 비탄력성이다.
그럼 A의 비탄력성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뒤에 것 변화율 분의 앞에 것 변화율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탄력성은 그래요. 그래서 B 변화율 분의 A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 변화율 분의 A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할 내용은 탄력성이 종류 4가지가 있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는 거 있고,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하는 거 있고, 세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하는 거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뒤에 거분의 앞에 거, 뒤에 거분의 앞에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변화율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생략하시면 안 돼요.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그럼 무엇의 변화율 분의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양만 좀 추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그럼 수요 소득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 분의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공식이 이렇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 분의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 양의 변화율. 항상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뒤에 것 변화율 분의 앞에 것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뒤에 것 분의 앞에 게 적용이 안 되는 공식이 바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근데 교차 탄력성도 겁먹지 마시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 돼요. 이걸 갖다가. 그 무엇의 변화율 분의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한번 쓰시고요. 그죠? 교차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교차는 제어가 두 개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 그래서 앞에다가 XJ 쓰고 YJ만 써주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XJ, YJ 쓰면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됩니다. 그럼 무엇의 가격 변화율 분의 XJ 가격 변화율 분의 YJ 수요량의 변화율. 만나긴 만나는데 한 놈은 뭐가 떠야 돼요? 나머지 한 놈은 수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개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소득의 정렬중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거든요. 이제 정렬중. 그다음에 교차의 대보독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서 배운 거니까 복습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똑같이 증가되고요.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똑같이 감소되는 이런 재화를 무슨 재라 그래요? 정상재.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고요.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정렬중이니까. 교차의 대보독 하기 전에는 요거 봐야지. 교차 탄력성을 적용하려면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1, 2, 3, 4예요. 5, 6, 7, 8이에요. 5, 6, 7, 8. 1, 2, 3, 4는 둘 다 수요였는데 5, 6, 7, 8은 한 놈은 뭐가 뜨고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뭡니까?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이게 교차 탄력성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뭐하고? 감소.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 요거는 보완제라는 겁니다. 독립제는 뭐 필요가 없고. 그래서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이런 걸 했던 거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탄력성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놈은 최소값이 0이다. 1과 비교하고 최대값이 무한대라서 0 밑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요. 왜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가격을 10% 상승시켰어요. 수요량이 20% 감소한다니까. 그럼 탄력성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지금 가격을 내리면 안 되나? 가격을 10% 내리면요. 수요량이 20% 증가합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구하는 족족 다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가격과 수요량 자체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부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요. 요것만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은 알고 계시겠지만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2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부호를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취지의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입니까? 원래 이 둘은 비례 관계입니다. 이 마이너스 값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탄력성이에요. 얘는 절대값 없이도 최소값은 0. 1과 비교하고 최대값은 무한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심양에 들어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앞에서 배운 게 나와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칠판 한번 보세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한번 더 써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을 상승시켜버려요. 그럼 공급량은 증가돼야 되거든요. 증가돼야 되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조금만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안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라 부르냐면 공급이 탄력적이다라고 불러요. 반응이 많이 왔으니까. 두 번째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반응이 적게 왔으니까. 세 번째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지난주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라고 했던 게 우리 국토 총량이 40개라면 40개에서 고정돼 있지 이게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수직인 모양을 하고 있고 이걸 탄력성으로 표현하자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우상향이라는 거지. 근데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간이거든, 기간. 자, 그럼 기간을 어떻게 따지냐면 단기를 따져보고요. 장기를 따져보겠습니다. 단기에는 공급이 잘 돼, 안 돼? 안 돼.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파른 거예요.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적이죠? 공급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는 완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했던 얘기가 물단장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물단장.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급에서는 물단장이 80%라고.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 완전 비탄력. 단기 공급 곡선 비탄력 가파르고 장기 공급 곡선 탄력 완만하다. 물단장 이렇게만 해주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혹시 시험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란 말이 시험에 딱 뜨는 거예요. 소요되는 기간.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소요라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요.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경우가 있고 긴 경우가 있는데 새우깡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요. 하루에도 몇천 박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인 편이에요. 근데 아파트는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걸리는 기간이 길어요. 공급이 잘 안 되죠.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새우깡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중고부동산과 신규부동산. 자, 신규부동산은 착공해서 완공을 해야 되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엄청 길죠. 공급이 비탄력적인 편이고 중고부동산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물건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지문에 그냥 장기가 뜨고 그냥 단기가 뜨면 그냥 장기에는 탄력, 단기에는 비탄력 하면 되는데 꼭 소요란 말을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요되는 기간은 물건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길면 공급이 어려워져요. 비탄력적이고 소요기간이 짧으면 공급하기가 쉬워져요. 요거는 탄력적이다. 이 정도만 공급의 탄력성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를 지금부터 시도해 볼 거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위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칠판 한번 보시죠. 제목을 그러면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잡아서 한번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공식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신 다음 절대값을 씌운다 그랬죠. 예.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가격을 5%만큼 상승하였다. 들었어요? 예. 수요량이 7%만큼 감소하였다. 들었어요? 예. 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그 밑에 가격 넣고 위에 수요량 넣어서 5분의 7이 되겠지. 5분의 7은 5일은 5. 5, 4, 20에서 탄력성이 1.4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 문제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뭐 계산했는지 모르겠네. 7 나누기 5인데 7 나누기 5. 그럼 5일은 5, 5, 4, 20 하면 되는데. 근데 혹시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탄력성이 2다.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혹시 가격을 8% 상승시킨다면 수요는 어떻게 변합니까? 하고 이걸 미지수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수요량은 얼마나 변한다? 16%가 뭐 한다? 16%가 감소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에 16% 증가가 있다니까. 2번 지문에 16% 감소가 있고. 여기서 16이 2개 나면 안 되지. 왜 2개 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가격이 뭐 했어요? 올랐죠? 그럼 양은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게 수요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탄력성 실컷 공부하면서 수요 법칙을 까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지수를 갖다가 이걸 할게요. 탄력성이 3이야. 3인데 정부에서 휘발유 수요를 억제하고 싶어요. 휘발유 수요를. 휘발유가 국제유가 너무 올라서 만약에 15% 감소시키고 싶다. 지금 현 상태에서 휘발유 수요를 15% 감소시키고 싶다. 그러려면 가격을 얼마나 올리면 됩니까? 이렇게 놓는다는 거지. 몇 프로? 5% 올리면 돼요. 이것도 5%가 올라가야 돼요? 예. 수요 법칙은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숫자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수요 법칙이 탄력성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시오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점이라는 건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들어보십니다. 예.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좀 정확하게 구할 때는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을 때려요.
뭐 한다고요?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 요거 때리면 가격의 변화율이 나와요. 가격의 변화율. 그다음에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 변동분을 때려요.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 변동분.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와요. 근데 어느 세월이 가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공식 외울 때는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세요. 따라하세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시작.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하면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이 나오고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요. 원래 가격에서 변동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더해. 더한 다음에 둘 사이에 변동분을 때리는 거예요. 변동분. 그 다음에 원래 수요량과 변동된 수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개를 더해. 그래서 둘 사이에 변동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이란 말은 평균을 내는 거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때리고요. 여기서 나누기 2를 때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만 하면 된다면 분모에도 나누기 2가 있고 분자에도 나누기 2가 있으면 그건 뭐 처리해버리고 약분 처리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죠.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시작.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시험 지문에서 최초점 원래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분의 3분의 5분의 4 이거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냐면 3, 5, 15 가운데 두 개 곱한 게 밑으로 와요. 밑으로. 처음과 마지막 곱한 게 분자로 가. 2, 4, 8.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거 어디로? 분모로. 요거 두 개 곱한 거 어디로? 분자로.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8분의 9분의 7분의 10 이렇게. 그러면 7, 9, 63. 요거는 80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지금부터 계산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계산 문제라고 하기도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저는요. 계산 문제 아닌가, 이거는? 한번 넘겨보죠. 138쪽. 138쪽에 가시니까 제일 위에 사례 연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체크하시고 요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해설을 바로 보자고 알겠죠, 나중에? 예. 일단 저는 풀어드릴게. 어떤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였다. 근데 1200으로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40으로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자, 제발 한번 보시죠. 가격이 원래 1000원에서 양이 200개였다. 맞죠? 예. 근데 가격이 얼마로? 1200으로 올랐다. 그랬더니 양이 140개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이걸 탄력성을 구할 때는 원래 변동분을 내리면 돼요. 자, 그럼 찾아봅니다. 원래 변동분이 뭔지 알려드릴게. 원래 가격 얼마? 1000이네. 맞아요? 변동분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0에서 1200으로 가면 변동분이 1200이 아니고 1000에서 1200으로 가면 변동분은 200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원래 수요량 200, 변동분은 마이너스 60입니다. 마이너스 60. 200에서 140으로 가면 변동분이 마이너스 60입니다. 물론 그냥 60 해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 원칙을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0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심한데 이거 약분 한번 해보아요. 약분 싫어하구나. 약분을 해보아요. 요거는 얼마, 5분의 1. 맞죠? 요거는 10분의 3 정도. 맞잖아요? 약분하기 싫으면 약분하지 마요. 근데 숫자가 너무 커져서 그래요, 숫자가.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15. 맞아요? 얼마? 1.5. 그 답은 아마 1.5일 거예요. 답은 1.5.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제 밑으로 가시면 길잡이 문제 하나 있습니까? 그걸 풀어볼게요. 다음 중. 가로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다만, 무슨 점을 이용해서? 중간점에 동그라미를 빵 치세요. 중간점을 이용해야 돼, 이번에는. 자, 중간점은 칠판이요. 탄력성 구할 때 더해서 변동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가격을 두 개 더해봐요. 가격이 9만원짜리가 있고 11만원짜리가 있잖아. 그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0만원. 맞아요? 이 둘 사이의 변동분은 2만원. 이게 그 유명한 더해서 변동분이에요. 양도 볼게요. 양 몇 개? 108, 그리고 92. 두 개 더해봐요. 200. 둘 사이의 변동분은 16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더해서 변동분입니다. 더해서 변동분. 그러니까 중간점은 더해서 변동분 하면 되고 최초점은 원래 변동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분 한번 해볼게요. 이거 10분의 1이고 맞아요? 이거는 뭐 4로 약분할까요? 4, 5, 20, 4, 4, 16 이렇게 약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50분의 40이고 이건 탄력성이 0.8이 되는 겁니다. 0.8은 탄력성이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가격 탄력성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공식 보고 밑에 문제 하나 보고 해설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응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의 가격 탄력성을 응용.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응용이 될 거고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응용이 안 될 거야. 집 한번 보세요. 자, 응용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격 올립니다. 가격 올리면 수요량은 줄어요. 대답도 못하네. 예.
그게 수요 법칙이거든요. 첫 번째, 많이 줄었어요, 많이. 엄청나게 줄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만 줄었던 거예요. 자, 공식 한번 써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신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밑에 게 자극이고 위에 게 반응인 것도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보니까 반응이 많이 와서 적게 왔어. 많이 왔네. 그럼 수요가 뭐하다? 탄력적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 보니까 도망가긴 도망갔는데 조금밖에 도망 안 갔어요. 그죠? 반응이 적게 와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나요? 이번엔 가격을 한번 내려볼까요? 예, 가격 내려볼게요. 가격을 내리면 수요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하죠. 근데 첫 번째는 엄청나게 사러 오는 거예요. 조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뭐하다? 탄력적이다. 두 번째는 별로 안 사러 오는 거, 한 놈만 딱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적게 왔어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지금부터 머릿속에 입력을 합니다. 머릿속에. 이 그림. 입력합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냐면,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가고, 가격 내렸을 때 많이 사러 오기도 하고, 그럼 수요가 뭐한 그림? 탄력적인 그림. 머릿속에 입력했습니까? 예, 비탄력적인 그림. 올려도 도망도 잘 못 가고, 내려도 별 재미도 없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거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체재가 많아요. 대체재가 많아. 자, 대체재가 많으면 도망을 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요가 탄력적이 돼요. 도망가기 쉬워야 탄력적이거든. 그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줘요. 장기를 줘요. 충분히 주면 그 사이에 대체재를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수요가 탄력적이 돼요. 됐어요?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쉬워. 전환이 용이해. 그럼 도망가기 쉬워, 어려워? 쉬워. 전환이 쉬우니까 수요가 탄력적이 돼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거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한번 들어보세요. 단독주택 주거용 맞습니까? 아파트 주거용 맞습니까? 빌라도 주거용 맞습니까? 단독주택에서 빌라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루아침에 갈 수도 있어요. 전환이 쉽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유사하면 돼요. 주거용은 전환이 쉽다? 수요가 탄력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닌 걸 사치재라 그래요. 무슨 재요? 사치재. 사치재는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니라서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걸 뒤집어 볼까요? 자, 대체재가 적으면 도망갈 데가 별로 없네. 수요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시간을 조금밖에 안 줬어. 단기. 수요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전환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자,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학원에서 호프집을 하고 싶어요. 호프집에서 노래방을 하고 싶어요. 노래방에서 당구장을 하고 싶어요. 이사만 하면 되나?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다 해야 돼요. 주거용에 비해서 전환이 훨씬 어려워요. 가방 공장에서 신발 공장을 하고요. 신발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을 하고 싶어요. 전력, 설비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전환이 어려워요. 전환이 어려우면 도망가기가 어렵다.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맞죠? 마지막으로 필수재. 여러분 필수재는 어떤 재화예요? 꼭 필요한 재화예요. 맞죠? 이런 재화는 수요량을 많이 줄일 수가 없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싹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필기를 하면 이걸 집에 가서 또 봐야 돼요. 근데 필기를 안 하고 지금 저한테 대답만 2번 해주시면요. 집에 가서 안 봐도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까지 이게 쭉 지속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번 들은 게 10월 26일까지 지속이 된다고. 그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하지 말든지 그러면. 지금 한번 들은 게 시험장까지 지속된다는 거지. 그럼 제가 물으면 탄력과 비탄력으로 2번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2번만. 2번 반복할게요. 사치재, 탄력, 필수재, 비탄력. 전환이 곤란하면 비탄력, 용이하면 탄력. 주거용은 탄력, 상공업용은 비탄력.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 많으면 탄력. 장기, 탄력, 단기, 비탄력. 전환이 곤란하네요. 비탄력. 전환이 용이하네요. 탄력. 한 번 더 갑시다. 상공업용, 비탄력. 주거용, 탄력. 장기, 탄력, 단기, 비탄력. 필수재, 비탄력. 사치재, 탄력.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 전환이 곤란해요. 비탄력. 용이합니다. 탄력.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장착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머릿속에 장착이 된 거라고 확신하냐면, 제가 암기할 시간을 주지 않았거든요. 암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지워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머릿속에 있다는 건 이거 100%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트에다 적는 순간 집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라고. 제가 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지우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지금 당장 right now 이걸 당장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그 다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7번 보세요. 저기 앞에 가니까 붕어빵 아저씨가 있어요. 붕어빵 아저씨. 이 아저씨 총수입을 한번 구해보죠. 저랑. 총수입.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판매 수량, 수요량. 즉 P 곱하기 Q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워 이거는. 왜냐면 자 보세요. 아저씨가 붕어빵을 한 마리 500원에 팔아요. 500원. 근데 제가 붕어빵 한 마리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몇 개 파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지금 자네 먹는 것까지 100개 팔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저씨 손에 얼마 들려 있을까요? 5만 원 들려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말하기도 좀 거시기 해요. 이거 당연히 알지 이거. 그러니까 내 판매 가격에다가 그동안 판매한 수량 곱해버리면 수입이 그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총수익이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다음날 가니까 아저씨가 500원 안 받고 1000원 받아요. 얼마요? 1000원. 다음날 가니까 그럼 이 아저씨 수입은 10만 원 되겠네. X입니다. X. 뭐가 줄어요? 양이 준다고. 맞죠? 다음날 가니까 아저씨 갑자기 250원 받아요. 그러면 수입이 25,000원으로 줄겠네? 아니에요. 뭐가 늘어요? 양이 늘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뭐를 보려면 총수입을 보려면요. 절대로 가격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을 보지 않고 이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뭐가 얼마나 변하는지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 폭을 본다고요. 그럼 이거 둘 다를 볼 수가 있나 없나? 있어요. 그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뭐냐면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그 폭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요. 그런 정량적 지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요가 만약에 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면 도망을 많이 가고요. 완전 탄력적이면 다 도망가 버려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면 엄청 많이 사러 오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한대로 사러 오는 겁니다. 무한대로. 그러니까 완전 탄력은 지금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 잘 없으니까. 비탄력은 가격을 올렸을 때 도망을 잘 못 가는 경우고요. 완전 비탄력은 한 놈도 도망 못 가는 경우예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렸을 때 별로 안 사러 오는 거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도 한 놈도 안 사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요.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하고 3년 만에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 보니까 별거 아닌 그림 같지만 이 그림 만들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만들어 놓고. 드디어 해냈다. 그죠? 이 그림만 하면 수요 가격 탄력성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좋은 그림이에요. 네. 7번 보겠습니다. 수요 탄력적일 때 가격 인상이에요. 인상.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맞죠? 가격 조금 올렸다가 피 보는 거예요. 피 보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상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반대로 가격을 인하시킵니다. 어떻게 돼요? 엄청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박리담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면 당장의 이윤은 줄어. 줄지. 가격을 떨어뜨렸으니까 당장 이윤이 줄지. 하지만 많이 팔아먹을 수 있지. 그럼 수입은 뭐 하는 거지? 전체 수입은 늘어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공장의 사장님이신데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재화의 수요 탄력성을 측정해 봤더니만 수요가 탄력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때는 무슨 전략을 펴라? 저가 전략을 펴야 됩니다. 가격 조금 내려서 많이 판매함으로써 수입 증가를 하기 도모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인데 그래버리면 내가 미쳐버린 거야. 내가 아까 내가 대체재가 많고 내가 장기고 전환이 쉽고 주고용이고 그 다음에 사치재고 이럴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라 그랬잖아. 그럴 때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갑니다. 인상하면 도망가 못 가? 못 가. 그럼 인상하면 좋아 안 좋아? 좋아. 판매자는 좋아요. 도망 못 가니까 이때는 배짱장사 하는 거예요. 가격 올려버리는 계속. 비싼데 하면 그거 사지 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러 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반대로 그냥 인하합니다. 인하. 아니 비싸도 사는데 인하하면 별로 재미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인하면 수입이 감소한다고. 결론 탄이란 말이 들어가요. 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정책이 인하시키는 정책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고 비란 말이 들어가요.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게 인상하는 게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자, 7번. 단위 탄력적인 경우. 기울기는 아까 직각삼곡선이라고 소개드렸던 기억납니까? 예, 요거랑 탄력성 0인 경우 0. 0이 뭐죠? 완전 비탄력. 기울기는 뭐가 되죠? 수직인 경우. 이때 가격하고 수량하고 총수입하고 요 세 개를 한번 따져보아요. 우리 따져보아요. 예,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10% 올리고 10% 내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볼 건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방금 무슨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단위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단위 탄력적인 탄력성이 1이잖아요. 가격 10% 올리면 수요량은 몇 프로 줄어야지? 10% 줄어야지 1이 나와. 10% 내리면
10% 올라야지 일이 나와. 그럼 가격 10% 올리면 수혜랑 몇 프로 준다? 10% 줄고, 가격 10% 내리면 수혜랑 10% 는다. 근데 보니까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만 수혜량이 늘고 줄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수입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 찍을 때는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만 수혜량이 변해서 총수입 불변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왜 했느냐? 아까 했잖아. 완전 비탄력을 했잖아.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가격을 10% 올려요. 10% 내려요. 그러면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양불변. 양불변. 맞죠? 근데 완전 비탄력은 누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탄력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격을 인상하면 수입은 뭐 되고 증가해요. 그만큼. 맞잖아요. 가격을 인하하면 그만큼 수입이 뭐 한다? 감소한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올려도 한 놈도 도망 안 가네. 그러면 수입이 증가되겠죠, 당연히. 내려도 한 놈도 안 사러 오네. 내린 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두 개를 같이 소개해드리냐면요. 간혹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OX, X. 가격을 변화시킨 폭만큼 뭐는 변하고 수요량은 변하고 뭐가 불변이야? 총수입이 불변이에요. 이거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왜 제가 이 비교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아까 내가 후회할 거라 그랬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완전 탄력 찍을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찍으면서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이렇게 찍는다 그랬죠. 뭐 불변? 양 불변. 그러니까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는요, 완전 비탄력 찍는 경우밖에 없어요. 뭐 불변? 양 불변. 그러니까 단위 탄력 찍을 때 수요량이 불변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탄력 찍을 때 뭐가 불변인지 몰라도 되는데 양이 불변인 건 무슨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만 양이 불변이라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질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OX, X.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그만큼 수요량은 변화하고 뭐가 불변이다? 총수입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 올리면 수입은 뭐하고 증가, 내리면 수입은 감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씩 모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10월달 정도 가면 내가 굳이 완전 비탄력 하고 완전 탄력하지 않거든요.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찍고 이렇게 하면 찍고 알죠? 그리고 넘어간다고. 근데 안 찍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나중에 가면 10월달 후회한다고요. 찍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찍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때는 때는 늦으리. 아시겠죠? 네, 교재 가겠습니다. 교재 137쪽 137쪽 수요 공급의 탄력성 표표 4개 때려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 그랬고 가로 1번은 됐고 가로 2번에 공식 있습니까? 공식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탄력성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가격이란 말을 쓰세요. 가격 탄력성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식에다가 형광펜 할 겁니다. 자극 P 형광펜하고 반응 Q 형광펜 하세요. 자극 P, 반응 Q. 동그라미 1번은 됐고요. 동그라미 2번에 두 줄을 밑줄을 다 그어버리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두 줄을 밑줄을 다 그으시고 형광펜 처리 좀 해드릴게요. 2번 탄력성 1보다 크면 뭐하고요? 탄력적의 형광펜. 작으면 비탄력적의 형광펜. 1이면 단위 탄력적의 형광펜.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의 형광펜. 무한다면 완전 탄력적인 형광펜. 그러면 순서대로 대답해 보세요. 탄력성의 종류 5개입니다. 시작.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습니까? 자, 지금 제목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슬러시 표시를 딱 하세요.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뒤에 거 분의 앞에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1번에 밑줄 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밑줄 하시고. 2번은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합니다. 양적 지표인 정량적 지표이다. 질적 지표인 정성적 지표 아님까지 밑줄하시고 정양적이란 말에다가 형광펜 하세요. 정성적 지표가 아닙니다. 정양적 지표입니다. 3번 첫 번째 줄 끝에 절대값으로 표시한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절대값이란 말도 밑줄,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동그라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유일하게 절대값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공식으로 들어가서요. 동그라미 1번에 최초의 값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 형광펜하고 최초값. 최초의 값 형광펜하고 공식 제일 끝에 있는 공식 보이시죠? 거기 제일 밑에 있는 원래란 글자 동그라미. 그 위에 변동분 동그라미. 그 위에 또 원래 동그라미. 그 위에 또 변동분 동그라미. 그래서 리듬감을 살려서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이렇게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이렇게 리듬감을 살려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죠. 넘기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중간점 나옵니까? 예, 형광펜 하시고 중감점은 오타고요. 중간점이에요. 예, 책에 오타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중감점. 하지만 이게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오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요. 예,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죠. 중간점. 중요 부분의 오타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니까 공식 있습니까? 공식에 거기 위와 아래에 2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약분해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2를. 분자와 분모에 있는 2를 약분해서 없애주시고 더하기 동그라미. 그 위에 변동분 동그라미. 또 더하기 동그라미. 또 그 위에 변동분 동그라미. 그래서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 어떻게 구한다?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자, 절 보시고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 시작.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중간점 기준으로 할 때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고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로 하시면 표가 나옵니까? 표? 표에 5개를 묶어주세요. 5개.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주시고 이번엔 기울기의 형광펜 해드릴 겁니다. 1번 탄력적 보이죠? 그건 됐고 그 줄 끝에 완경사 형광펜, 그 밑에 급경사 형광펜, 그 밑에 직각상 곡선 형광펜, 그 밑에 수평 형광펜, 그 밑에 수직 형광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한 장 넘길게요. 넘기시면 가로 4번. 가로 4번은 별표 1개만 때릴게요. 별표 1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유랑 되는 거 있습니까? 그 공식은 형광펜에 놓으세요. 쭉 밀어 놓으세요.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유랑. 그 밑에 표가 5개 나오는데 5개를 묶어주시고요. 묶어주시고 표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을 갑니다. 1번. 1번에 가시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탄력적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묶으신 다음 저는 디귿만 보도록 할 거예요. 디귿 갑니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는 가격을 많은 게 인하하는 게 가격을 인하 형광펜. 한 줄 내려와서 가로 안에 저가 전략 유리도 형광펜. 저가 전략 유리. 디귿을 형광펜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페이지도 똑같이 할게요.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있습니까? 비탄력적인 네모 빵 치고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묶으신 다음 디귿에 갑니다. 두 번째 줄에 가격을 인상 형광펜. 가격을 인상 형광펜. 디귿에 한 줄 내려와서 고가 전략 유리 형광펜. 고가 전략 유리. 동그라미 3번으로 가십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 단위 탄력적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합니다. 가격을 하락시키면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면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함으로까지 밑줄하시고 자, 다시 우리 밑줄 그은 거에 동그라미 좀 칠게요. 가격을 하락시키면 그만큼 뭐가 증가하고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량 동그라미. 가격을 상승시키면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한다. 수요량 동그라미.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방금 동그라미 했잖아. 변하잖아. 한 장 했는데 진짜. 다시 한 번 더.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끝에 가시니까 총수입은 불변 찾았습니까? 그걸 형광펜. 뭐가 불변이더라? 총수입이 불변이더라. 수요량이 불변인 건 완전 비탄력적일 때입니다. 예, 한 장 넘기시죠. 넘기시면 가로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란 말이 뜰 거예요. 별 2개 때려주세요. 별 2개. 때려두시고 1번부터 7번까지를 묶어주세요. 7번까지. 그 다음에 묶은 거 앞에다가 적습니다. 묶은 거 앞에다가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썼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형광펜 처리 좀 해드릴게요. 1번에 대체재가 많을수록의 형광펜. 한 줄 내려와서 장기란 글자 찾으세요. 형광펜. 2번 두 번째 줄에 주거용이란 글자를 찾으세요. 주거용 부동산 형광펜. 3번에 가서 사치재를 찾으세요. 형광펜. 나머지는 동그라미만 쳐드릴게요. 다시 2번 갑니다. 2번.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다양의 동그라미. 용도 전환 용의의 동그라미. 4번에 사치재라는 표현 찾았나요? 그 옆에 신규주택이란 말에 동그라미. 4번에 규제가 완화될수록 있습니까? 완화 동그라미. 5번 시장수요 곡선 동그라미. 시장수요 곡선 동그라미. 6번 두 번째 줄에 부분시장 동그라미. 부분시장. 7번 첫 번째 줄 끝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있습니까? 높을수록의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고가품의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고소득층의 동그라미 하세요. 다시 높을수록의 동그라미, 고가품 동그라미, 고소득층 동그라미. 그러면 제가 문제 형식으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입니까? 대체재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기간은 단기, 장기. 용도가 뭐하고? 다양. 전화는 용이. 주거용과 상공업용 중에서는 주거용. 사치 필수제 중에서는 사치.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중에서는 신규. 규제는 뭐 되고? 완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곡선 중에서는 시장 수요 곡선. 전체 시장과 부분 시장 중에서는 부분 시장. 고가품 저가품 중에서는 고가. 고소득 저소득 중에서는 고소득 증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뒤집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 제일 밑에 표가 나올 텐데 그 표도 쭉 묶어 놓으시고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3번. 수의 소득 탄력성이란 말이 뜰 거예요. 별표 한 개만 때려주시고 제목에다가 소득이란 말에 형광펜 하시고 그 사이에다가 역시 지금 우리 수요하고 소득 사이 있잖아요. 다 끊어주세요. 수요하고 소득 사이에. 그럼 무엇의 변화율분의?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공식 안으로 들어가서 형광펜으로 요렇게 테두리 딱 입혀주세요. 형광펜으로 테두리 요렇게 공식을. 공식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형광펜 처리 좀 하겠습니다. 1번에 정상제 형광펜, 그 밑에 열등제 형광펜, 그 밑에 중간제 형광펜. 그 다음에 정상제에서 한 줄 내려오시면 플러스 표시 있습니까? 동그라미. 열등제에서 한 줄 내려오시니까 마이너스 표시 있습니까? 동그라미. 중간제에서 한 줄 내려오시니까 0이란 말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다시 제일 위로 올라가세요. 아까 우리 수의 소득 탄력성 할 때 소득이란 말에 형광펜 했죠? 그 위에다가 정렬중이라고 한 번만 더 적어주세요. 소득이라는 거 형광펜 했던 거 위에다가 정렬중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예. 3번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교차란 글자에 형광펜을 하고 별표 3개 들어주세요. 3개. 그리고 위에다 씁니다. 대보독이라고 쓰세요. 대보독. 교차에는 뭐죠? 대보독. 공식을 형광펜으로 테두리를 딱 입혀주시고 입혀주신 다음에 얘는 형광펜 처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식 안으로 들어가 보죠. XJ의 가격이란 말 찾았나요? 형광펜. YJ의 수요량이란 말을 찾았나요? 형광펜 한 대다가 XJ 가격할 때 가격에 한 번 더 동그라미. YJ 수요량 할 때 수요량에 한 번 더 동그라미. XJ는 가격이고 YJ는 수요량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체제란 말 찾아서 형광펜 중간에 있어요. 첫 번째 줄 중간에. 이번에 보완제 형광펜, 독립제 형광펜. 대체제 그 줄 끝에 가시니까 플러스 표시 동그라미, 보완제 그 줄 끝에 마이너스 표시 동그라미, 독립제는 제로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하고 표가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 2, 3 묶어두시고 오른쪽도 1, 2, 3 묶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글자만 각각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중 대보독, 정렬중 대보독.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길게요. 146쪽 5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별표 한 개만 하시고요. 이것도 공급하고 가격 사이에다가 슬러시 표시를 딱 하세요. 뒤에 거보다 앞에 거. 밑으로 내려와서 공식의 형광펜 딱 테두리 입혀두시고 오른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종류 5개 묶어주시고 아까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표에다가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주시고 아니 거기 말고 표에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으시라는 겁니다. 표에 묶었어요? 예. 가로 4번으로 내려갑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자, 1번에 단기란 말에 네모치고 그 옆에 비탄력적의 형광펜. 한 줄 내려가서 장기란 말에 네모치고 탄력적의 형광펜. 2번에 갑니다.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많이 소요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요. 한 줄 내려가서 두 줄 내려오셔서 적게 소요란 말이 있습니까? 거기도 네모를 빵 치세요. 많이 소요, 네모, 적게 소요, 네모. 두 줄 내려오시면 있어요. 적게 소요. 그 다음에 소요란 글자에 한 번 더 형광펜을 때리고요. 한 줄 내려오셔서 비탄력에 형광펜을 때리고요. 소요란 말에 한 번 더 형광펜 때리고요. 탄력적인 형광펜 한 번 더 때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공급이 잘 안 돼요. 비탄력적이고 적게 소요되면 공급이 탄력적이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넘기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또 표가 나옵니까? 1번부터 6번까지를 묶어주시고 2개만 또 형광펜 해드릴게요. 장기 형광펜 편으로 들어가서 단기 형광펜. 2번은 다른 건 됐고 소요 형광펜 했어요. 소요란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경기 변동이랑 시장론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만원의 행복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론으로 문제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